아침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일부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은 명확하고 똑똑한 양반이 저 때는 왜 그랬을까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썸네일의 사진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고, 이때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당시에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었고 국회에 나가서 태블릿 PC는 최순실 겁니다 라고 증언한 그 내용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지금 시각은 2022년 10월 28일 금요일 오전 7시 36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최서훈 씨 감옥에서 최서훈 씨가 제게 편지를 보냈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좀 전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공개 편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어제 방송이 나가고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견해를 보내주셨습니다. 물론 저를 비난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저를 비난하신 분의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저를 비난하시는 분의 내용은 이겁니다. 좀 기다려라.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몸도 마음도 추스리기가 지금 어렵다. 좀 기다려라. 그 양반이 그럴 분은 아니다. 좀 기다려라 하는 이야기가 주류를 이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어제 방송에 대해서 견해를 보내주신 분의 대부분은 맞다. 불쌍한 아무 죄 없는 사람을 그렇게 몇 년씩 5년 넘게 감옥에 가두는 거는 올바른 일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침묵하면 안 된다. 빨리 박근혜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해서 내야 된다 라고 하는 주장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댓글 두 개만 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 두 번째 댓글 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 또는 서운하게 생각하는 그런 댓글입니다. 좀 신랄한 댓글이지만 여러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 댓글을 보내신 분의 아이디는 제가 밝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댓글이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거슬리더라도 그냥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높은 자리에, 특히 박근혜처럼 평생 공주가로 살아온 사람은 대체로 이기적입니다. 자신 외에 다른 사람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사람을 한 표로 볼 뿐입니다. 그러니까 간심처럼 생긴 모 씨만 옆에 두고 있습니다. 속 좁고 근시안적인 아녀자입니다. 그래서 우파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하는 꼴을 보니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100번 낫구나라고 아마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자, 윤석열은 끝까지 문재인을 수사하고 구속시킬까요? 지지율이 떨어지니 이재명 수사를 하는 척하지만 끝까지 봐야 할 겁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떨어져야 문재인 전 대통령 부정선거를 수사할 겁니다 라고 하는 견해를 보내주셨습니다. 좀 신랄한 비판입니다. 공주과다. 공주과들은 자기 자신만 아는 대단히 이기적인 사람이다 라고 하는 비판이 있었다. 어제 들어온 비판 중에는 가장 신랄한 비판이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댓글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이분은 제가 아이디를 소개해 드립니다. 아이디가 캐사라세라라고 하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입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은 절대 스스로 4.15 부정선거를 포함한 진실을 밝힐 수가 없을 겁니다. 그것은 곧 지난 5년간의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존재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해 있는 국민의힘 당을 포함한 이 나라의 모든 정치판을 적으로 돌리고 송두리째 뒤집어 엎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이 두 사람에게 자신의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고 오직 국가와 민족만을 생각하는 역사의 길이 남을 영웅적 배포가 있다고 보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는 오직 승자에 의해 쓰여지고 또 쓰여질 역사의 한 페이지로밖에 남을 수 없을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지난 5년간 감옥에서 그걸 뼈저리게 느꼈기에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해설을 붙이면 박근혜 대통령 권력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윤석열과 한동훈이 절대 올바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올바른 소리를 하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또 당할 수 있으니까 추성훈 씨 건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견해를 보내주셨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많은 견해가 있었습니다만 다 소개해드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상로에 대한 비난도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저에 대한 비난은 얼마든지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반드시 올바른 건 아니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저를 비난하시는 분께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그 어떤 것보다도 죄 없는 사람을 감옥에 잡아가두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민주국가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여러분이 죄 없이 수년 동안 감옥에 가 있다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외면한다면, 감옥에 가 있는 여러분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그리고 건전한 국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명확하고 똑똑한 양반이 저 때는 왜 그랬을까 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정한 게 아니라 페이스북에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갈원준이라고 하는 분이 명확하고 똑똑한 양반이 저 때는 왜 저랬을까 이유를 듣고 싶다라고 하는 글을 쓰시면서 그 위에다가 한동훈 장관이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으로 있을 때 최소원 씨가 태블릿 PC를 사용했다. 그래서 최소원 씨 거다라고 증언하는 내용의 이런 글을 포스팅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 태블릿 PC는 가짜다. 그래서 빨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입장을 표명해서 최소원 씨를 석방해야 된다는 성명을 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게 이 태블릿 PC입니다. 태블릿 PC는 저는 단언코 이야기합니다. 태블릿 PC는 최소원 씨 게 아닙니다. 최소원 씨 게 아니라는 이유는 이미 손석희의 거짓말에서 너무나 잘 드러났고, 그리고 검찰의 거짓말에서 잘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학을 믿어야 합니다. 태블릿 PC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포렌식을 했습니다. 그 결과 두 군데에서 오염이 일어났습니다. 두 군데에서. JTBC가 태블릿 PC를 가지고 있을 때 자료에 손을 댔고요. 그러니까 JTBC가 그 태블릿 PC의 내용을 변형시켰다는 겁니다. 두 번째, 검찰에 있을 때, 이 한동훈 검찰에 있을 때 태블릿 PC가 오염되었습니다. 즉 두 군데, JTBC와 검찰, 특검 두 군데에서 태블릿 PC를 오염시켰습니다. 그리고 정작 재판의 증거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태블릿 PC가 탄핵의 단초가 됐고, 태블릿 PC가 최소원 씨를 그렇게 수년 동안 감옥에, 앞으로 20년이라니까 앞으로도 멀었습니다. 그렇게 옥죄는 수년 동안 감옥에 보내는 그런 증거도 아닌 것이 그렇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동훈 장관에게 말씀드립니다. 한동훈 장관은 그 태블릿 PC 라는 가시를 목에서 빨리 꺼내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한 일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윤석열과 한동훈이 지난 탄핵 때 한 일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태블릿 PC를 조작했고 없는 증거를 조작해서 묵시적 청탁이라는 이름으로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최소원 씨를 20-30년 감옥에 보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국민들이 모르고 있고 그냥
뽑아줬어 우리를. 나는 윤석열 대통령 나를 뽑아줬어. 국민들은 그걸 잘 몰라. 그러니까 나를 뽑아줬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윤석열 당신을 대통령으로 뽑아준 겁니다.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뽑아줬느냐? 이재명이 때문에 뽑아준 겁니다. 만약 이재명이가 아니고 이낙연 씨가 저쪽 후보로 나왔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성공할 수 없었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준 사람은 이재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지난 탄핵 때 어떻게 나쁜 짓을 했는지 너무나 잘 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을 5년을 줬습니다. 5년. 그러면 그 집행유예 기간 5년 중에 빨리 본인의 목에 걸려있는 가시를 빼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태블릿 PC 그리고 가짜 탄핵인 겁니다. 줬잖아요. 국민들이 면죄부를 5년 동안 줬으니까 그때 빨리 해결하라는 겁니다. 지금 그 재판부에서 검찰에서 이거 태블릿 PC 최소원이 거라고 해서 기소했잖아. 그러니까 최소원이 돌려줘. 그랬더니 또 아니라고 그래요. 그때는 최소원이 거라고 그래 놓고 지금 와서는 최소원이 아니니까 돌릴 수 없다고 한 사람이 한동훈입니다. 속보이는 듯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왜 이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냐는 겁니다. 국민이 집행유예 기간 5년을 다 알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이 당신이 한 일 다 나쁜 짓 한 일 다 알고 있어.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 5년을 줄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 이게 집행유예 기간입니다. 5년이에요. 그럼 빨리 해야죠. 일은. 추성훈 씨 석방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법무장관은 빨리 추성훈 씨를 지금 당장 오늘 오전이라도 석방해야 합니다. 석방하고 태블릿 PC 문제도 오류가 있었다라고 해서 변희재에게도 사과를 하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변희재 문제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게 정치적이죠.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에게 정치적으로 해결하라고 5년간의 집행유예 기간을 준 거예요. 정치적으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어렵지 않아요. 목에 있는 가시를 빼기 어렵지 않아요. 용기를 가지면 돼요. 용기 없는 사람은 나라를 운영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추성훈이를 빨리 석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에 있는 가시를 빼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페이스북 저널리스트 강석두 교수가 쓰신 글 2개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이 강석두 교수는 페이스북 저널리스트입니다. 아주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은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있습니다. 소개합니다. 조작 전문 검사가 갑자기 조작을 안 하고 수사를 하니 저 사람들은 죽을 맛이다. 드러난 증거가 산처럼 많아 조작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자기들에 대한 수사의 정당성에 흠집을 내기 위해 그 조작 검사들이 옛날 조작 수사를 거론할 수도 없다. 그때는 공범이었기 때문이다. 벙어리 냉가슴을 앓는다는 게 이를 두고 한 말이다. 그들은 속으로 이런 X 같은 경우가 있어 하고 한탄할 것이다. 라는 강석두 교수의 첫 번째 페이스북 글, 두 번째 페이스북 글을 소개해 드립니다. 벌집을 쑤셔 놓았으니 이제 윤석열과 한동훈에게 다른 길은 없다. 이재명을 죽이지 않으면 5년 후나 10년 후에 비참하게 당할 수 있다. 평균 수명이 늘어 100세까지 산다고 하니 언젠가는 당할 것이다. 봐라. 전두환 대통령 당한 걸 봐라. 우파는 숨을 죽이며 지켜보고 있다. 윤석열과 한동훈이 정말로 이재명을 죽이는지, 우파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고 여전히 윤희 지지율이 20에서 30%대로 폭락하고 낮은 포복을 하게 만드는 것은 잘하는 일이다. 지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파는 윤석열을. 그래야 윤희 정신 차리고 문재인 구악들을 일수할 것이다. 강석두 교수는 쉽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올려주지 말라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아직도 정신 차리지 않았다 하는 게 강석두 교수의
견해입니다. 오늘 동아일보의 이기용 대기자가 아주 훌륭한 칼럼을 썼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사태를 보고 있습니다. 제목은 문제의 본질은 문재인이다는 겁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온갖 의혹들이 진실의 문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 하지만 이 대표 문제는 본질이 아니다. 혐의나 의혹이 가볍다는 뜻은 물론 아니다. 대선에서 과반수 국민이 염원했던 진정한 의미의 적폐청산과는 다른 차원이다. 거물급 정치인이 위법 여부에 대한 진실규명 차원으로 중대한 사안이지만 문재인 정권 5년간의 국익훼손을 의혹들과 비교하면 잡범과 조직범죄 집단의 혐의처럼 레벨이 다르다. 문재인의 죄와 이재명의 죄는 그 레벨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재명은 잡범이라는 겁니다. 잡범. 이 대표 문제는 사법의 영역에 맡겨놓으면 된다. 이 문제를 마무리한 뒤 문재인 정권 총선으로 들어간다는 발상을 한다면 무책임한 업무 방기다. 두 사안은 순차적으로 처리돼야 할 동종 카테고리가 아니다. 시간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대선 민의는 국가 정상화였고 이를 위해 필수 불가라는 것이 문 정권의 불의와 불법에 대한 진실 규명과 청산이다. 여기서 말하는 청산은 문재인 정권이 자행한 것과 같은 캐비넷 터리식 형사처벌, 망신주기가 아니다. 온갖 폐악과 국익훼손이 어떤 경위로 벌어졌으며 시스템상으로 어떤 결함으로 인해 지어지지 못했는지 진실을 밝히고 국가 문서의 기록에 의해 국가 문서의 기록에 기억하는 의미의 청산이다. 예를 들면 삼불이란 중국에 가서 삼불이란은 청와대와 외교부 누가 어떻게 논의해서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 과정에서 국가 주권이 찾은 반납성 훼손이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는 없었는지 중국에 약속한 것은 무엇이고 누가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약속해 준 것인지 낱낱이 밝혀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이미 국정조사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미국 같았으면 상원에서 몇 달째 매일 청문회가 열릴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준 USB의 내용은 무엇인지 북한의 NLN 인정 발언의 진위는 무엇인지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강조한 근거도 다 밝혀내야 한다. 육사 교육과정 필수 과목에서 6.25 전쟁사가 제외된 것도 다 그 맥을 닫고 있다. 이처럼 정권이 두뇌에 특정한 칩이라도 심어지면서 나라의 모세혈관까지 변질된 사안들이 숱하다. 칩의 실체와 작동 기제를 규명해야 한다. 태양광 비리, 서해 월북몰이, 원전 강제 폐쇄, 울산시장 선거 개입처럼 사법적 판단은 물을 수밖에 없는 사안 이외에도 숱한 의혹들마저 다 사정기관의 영역에 맡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문 정권이 청문회다. 제가 문재인을 청문회 증인으로 끌어내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문재인을 감옥에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옥 보내기 전에 청문회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문재인은 청문회에서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아주 이기용 기자하고 저하고 의견이 딱 맞아떨어집니다. 국회는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나와서 설명하는 게 정당하다. 시대의 과제를 회피하는 정권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문 정권은 5년간의 진실을 밝혀 책임을 묻고 공식 기록으로 남겨두지 못하면 언젠가 정권이 교체됐을 때 역사는 또다시 왜곡되고 반복될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 삼불이란 대북 저자세, 탈원전 등등 문 정권의 온갖 적폐들이 치적으로 포장돼 부활하려고 기승을 부리기 때문이다. 잘했습니다. 이기용 그 대기자님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당합니다. 이거 안 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한동훈 법무장관은 감옥 갈 겁니다. 아까 강서트 교수 말씀대로 사람의 수명은 100살인데 언제 감옥 갈지 몰라요.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청문회에 불러놔서 문재인을 청문회를 불러놔서 조목조목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국민들의 모든 실상을 알게 됩니다. 지금 이들은 5년 지난 뒤에 우리가 정권 뒤에 잡은 뒤에 또
해도 그 짓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문재인입니다. 아주 동아일보 이기용 기자의 그 칼럼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 지긋지긋한 세월의 얘기 또 해야 되겠습니다. 중알보 기사입니다. 네, 세월호 기사 찾아놨는데요. 자, 잠깐만요. 세월호를 찾아놨는데, 예, 그냥 하겠습니다. 뭐 좀 잘 안 보이네요. 어디 가는지. 예, 그냥 기사를 읽어드립니다. 조선학회에서 세월호 잠수함 충돌 확률은 0%라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과학기술인들은 2014년 세월호 침몰 참사 원인을 처음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대한조선학회와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가 27일 어제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세월호 침몰 참사 과학적 잔학 분석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공동포럼을 열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지난 9월 3.1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산하의 사참위가 공개한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한 반대입니다. 해양조선 관련 과학자들이 의의를 제기하면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대한조선학회와 조선공학의 대한조선학회가 조선공학의 과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엄정한 내부 논의를 거쳐 침몰 원인에 대한 검토 의견을 용기 있게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과학적 합리성이 모든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준수해야 할 법규, 규정,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서 벌어진 전형적인 후진국경 사고입니다. 중량이 947톤임에도 불구하고 2213톤을 적재했고 평형수를 1703톤을 채워야 했음에도 절반도 안 되는 800톤만 적재했습니다. 이외에도 화물을 고정하는 고박 상태도 불량했고 비상상황의 승객들을 대상으로 한 긴급 집합 장소에 대한 교육도 부족했다라고 조선학회가 발표했습니다. 자, 이제 세월호에 대한 논란은 여기서 잠재웠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세월호로 희생된 그 희생자와 그리고 유가족들에게는 끝없는 그리고 한없는 조의를 표시합니다. 그러나 슬픔, 개인적인 희생과 과학적 진실과는 별개입니다. 이제 세월호의 침몰에 대해서 과학을 믿지 않으면 미신입니다. 그 미신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가졌습니다. 그 미신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5년 동안 감옥에 갔습니다. 다 거짓으로 밝혀졌어요. 미신을 믿으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태블릿 PC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태블릿 PC 가짜라는 겁니다. 밝혀졌어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세월호와 태블릿으로 나라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가진 겁니다. 저는 결자 해지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결자 해지하기를 바랍니다. 그걸 못해요. 국민들이 기회를 줬잖아요. 결자 해지해야 합니다. 이미 검찰에서도 세월호하고 박근혜 대통령 아무 상관없다고 발표했어요. 이제 태블릿 PC만 발표하면 돼요. 검찰에서. 그리고 세월호를 미신으로 믿고 계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미신에서 벗어나십시오. 당신들만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고통을 겪고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신이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선 말기 광해군 때입니다. 죄송합니다. 대원군 때입니다. 저는 대원군.
서양에 이제 배들이 막 와서 막 그냥 강화도 이런데 막 그 이제 뭐 점령하고 막 표 쏘고 그랬잖아요. 이제 무당들이 막 나와서 구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잡기들을 쫓아낸다고. 대원군이 내린 그 명령이 뭔지 아십니까? 무당은 나서지 마라. 여러분, 세월호 음모론, 잠수함 충돌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무당입니다. 그 무당들에게 대원군이 한마디 합니다. 제발 나서지 마라. 국가를 위해서 나서지 마라 하는 겁니다. 네, 저는 독립언론인입니다. 빠진 게 있어요. 하나 더 합니다. 지주 4.3 사건 피해자에게 약 1,000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요. 1인당 5천에서 9천만 원의 보상금을 준다고 합니다. 6.25 전쟁에 나가서 전사한 국군에게도 이 정도로 이해를 해줬는지 묻고 싶습니다. 천안함 연평도 희생 장병들에게도 이런 이해를 해주었는가? 특별법을 만들었는지. 자, 이 정도면 조선 개국할 때 위화되어서 회군한 병사들에게도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신랄한 비판의 페이스북글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저는 독립언론인입니다. 저에 대한 그 비판을 하시는 분이 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왜 침묵하느냐라고 비판하니까 이제 뭐 노골적으로 저를 비판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예, 비판을 달게 받습니다. 그러나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건 끝까지 임기를 채워서 나라를 바로 세우라라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을 끌어내리자는 게 아닙니다. 끌어내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비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최순실 씨를 왜 그대로 두느냐 하는 것에 대한 비판입니다. 절대로 그 부분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은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침묵은 비겁함입니다. 뭐 또 저 욕하실 분이 막 나오시니 비겁하다고 그러니까 비겁한 건 비겁한 겁니다. 저는 기자로서 박근혜 대통령은 비겁하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예, 뭐 여러분 제가 믿겠지만 후원해 주실 분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국내에서 후원해 주실 분은 기업은행 계좌로, 그리고 해외에서 계신 분은 페이팔 계좌로 후원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네. 점점 제가 여러분께 미운전만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상업 광고하겠습니다. 잠도교 숙면 매트가 어싱 패드를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몸에는 그 전기가 있습니다. 정전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몸에서 싹 빼내는 그런 어싱 패드입니다. 제 침대에 어싱 패드를 까는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잠도집의 사장께서 저희 집에 오셔서 기존의 잠도집의 매트 위에 어싱 패드를 더 깔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싱 플러그를 콘센트에 꼽았습니다. 어싱 패드는 전기가 필요한 제품이 아닙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만 가정집의 콘센트는 이미 땅과 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지금 전압 측정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몸에 정전기가 얼마나 있는지 측정해 봅니다. 제 몸에는 지금 0.076, 0.99 이런 정도의 전압이 있습니다. 자, 어싱 패드에 제 몸을 대봅니다. 그랬더니 0.006 볼트로 뚝 떨어졌습니다. 예, 여기서 그 단위는 볼트입니다. 지구는 그 0볼트입니다. 0볼트입니다. 어싱 패드에 맨 살이 닿는 순간 몸에 있는 정전기가 쪽 그 지구로 빠져나가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 제 침대입니다. 이게 제 침대에 지금 깔려 있는 것이 잠도깨비고요. 잠도깨비고 벽에도 있습니다. 이 잠도끼와 벽에, 그리고 저는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있습니다. 안대. 저는 안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잘 때 꼭 안대를 하고 자고, 이 안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잘 때는 안대를 하고 자고, 낮에 이 컴퓨터를 갖고 할 때 목이 아프고 하니까 목에다 이렇게 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 안대입니다. 매일 컴퓨터를 보고 또 이 컴퓨터를 다루니까 어깨도 뻐근하고 그래서 안대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잠도끼비를 사용하신 분의 체험담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편지입니다. 방금 올라온 어제입니다. 고객님의 숙면 매트 후기입니다. 매트 베개 안대 방석 사용 2개월 반이 되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의자에 오래 앉지 못하는 60대 후반입니다. 남들이 다 요양사 자격증을 따놔야 된다기에 일단 신청을 했지만 오래 앉을 수 없는 허리병이 있어서 몇 번이나 출석할 수 있을까 몇 걱정을 하던 차에 잠도깨비를 쓴다는 지인 추천으로 믿고 구매했습니다. 결과는 대만족입니다. 며칠 자고 나니 뻣뻣했던 허리가 부드러워지고 또 나날이 허리 통증도 약해지면서 몸도 가볍고 피곤함이 없으니 이 어찌 남들에게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몇 년 동안 허리 통증이 좋아진다는 건 다 해봤지만 물리치료, 침, 뜸, 양약, 한약, 의료기 등등 다 고생만 하고 돈만 날렸습니다. 하지만 잠도깨비는 달랐습니다. 먹는 것도 아니고 치료하려고 시간을 별도로 내는 것도 아닌 어차피 잠을 자는 잠도깨비 매트에서 잠을 잤을 뿐인데 어차피 기대치 이상으로 100% 만족합니다. 어차피 고생하지 마시고 너무 이리저리 재지 마시고 구입해서 써보실 것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라고 하는 편지입니다. 이 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지금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댓글이 들어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기다리는데 박 대통령 너무 갑갑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이 뭔가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우리 애국 시민들에서도 뭐 고맙다 이런 얘기 공식적으로 한 일 없습니다. 여러분 태극기를 들었던 애국 시민들에게도 고맙습니다 라는 얘기 한 일 없어요. 추수원이 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심신이 쇠약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심신이 쇠약한 거 알고 있습니다. 어제 그저는 자기 아버지 부친 묘소에도 다녀왔어요. 동작동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도 다녀왔습니다. 박근혜 태극기를 들었던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한마디도 한 일이 없어요. 그리고 추성 씨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아마 저는 감옥에서 박 대통령의 정신을 제대로 차릴 수 없는 약물을 누군가가 투여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부분도 검사를 해봐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박근혜 대통령 답답합니다. 추수원뿐만 아니라 다른 보수 인사들도 빨리 석방돼야 합니다. 원소영 국정원장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한동훈과 손석희의 공동작품이 아닌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손석희. 저는 처음부터 믿지 않았어요. 손석희를. 저는 너무나 잘 알아요. 보수들은 최서원 석방을 요구해야 하는데 왜 조용히들 있나요? 이게 잘못이라는 겁니다. 태극기를 과하면서 태극기를 들었던 보수 국민들이, 우파 국민들이 이제는 최서원 석방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해. 그리고 저는 목사님에게도 할 말이 있어요. 목사님도 기독교인이면 사람의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면? 그런데 윤석열을 지켜야 되는데 추서원이 지키면 안 되나요? 제가 목사님에게 좀 부탁할게요. 다음번 집회에서는 추서원이 석방하라는 얘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추서원이가 무슨 원수예요? 추서원 씨가?
목사님에게 좀 부탁합니다. 다음번 집회에서는 올라가셔서 최소원에 석방하라. 석방하라, 석방하라, 석방하라. 이거 3번만 외치세요. 어려울까요, 그게? 여러분, 저 목사님이 그거 안 하면 성금 내지 마십시오. 그 교회에. 그게 무슨 교회예요? 예, 동아일보에 그렇게 멋진 기자가 있다니 이기홍 기자입니다. 여러분, 이기홍 기자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제가 보니까 이기홍 기자가 동아일보에서 가장 훌륭한 기자입니다. 쭉 지켜봤더니 동아일보에서 이기홍의 반대말은 김순덕입니다. 세월호, 예, 세월호로 희생된, 세월호의 침몰로 희생된 그 희생자와 그리고 가족들에게는 무한한 애도의 뜻을 표시합니다. 그러나 세월호를 무당의 영역, 미신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에는 단연코 반대합니다. 여러분, 계속 댓글이 들어와요. 목사님도 국힘당원도 모두 위장 우파라입니다. 뭐 그렇게 얘기해도 할 말이 없잖아요. 위장 우파라고도 할 말이 없잖아요. 다음번 집회할 때 저기 추석을 석방하라는 얘기 없으면 그 교회에 헌금 내지 마십시오. 올바른 교회 아닙니다. 거듭 강조합니다, 여러분. 돈은 쓸 때 써야죠, 그죠? 목사님이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예? 부탁드립니다. 누구 돈 많이 줬대, 목사님. 여기 누구도 주고 누구도 주고 막 폭로도 많이 해야 돼. 추석을 치한테 돈 주라는 얘기 아닙니다. 추석을 석방하라는 얘기 한마디만 좀 해달라는 겁니다. 자, 곧 2부를 시작합니다. 2부의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2부의 제목. 2부의 제목은 이럽니다. 변호사 등록이 거부된 권순일 쌤통이다. 여러분, 쌤통이라는 표현 아십니까? 요즘 사람들은 쌤통이라는 표현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쌤통은 쌤통입니다. 잠시 후에 얼마나 쌤통인지 여러분께 방송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